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 소속으로 계셨던 분을 초대했습니다. 머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유성입니다. 네. 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제연합무역회사 함경북도 무역관리소 소장으로 있다가 파란만장한 경로를 거쳐서 이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만갑대 진옥이 아버지로 정말 많은 명성을 날리셨습니다. 이만갑에서. 그죠? 예. 그럼 총참모부 소속으로 계셨어요? 예. 북한에서는 선군 정치다 보니까 군부 쪽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총참모부, 무역 소속 하면은 자금 조달을 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돈을 바치는. 그러니까 무역기관에서 우리는 그 총참모부 사회주의 대건설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버는 거는 100%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다 들어갔습니다. 금강산 발전소 하게 되면은 명칭은 금강산 발전소지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땅굴을 파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땅굴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금강산 발전소 건설 목적이 있어요. 금강산 건설을 총 책임지고 있던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안피득 상장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금강산 발전소는 세 가지 목적으로 건설을 했다. 어떤 목적입니까? 첫째 목적은 금강산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고성안변 해가지고 세계군을 냈어요. 그 세계군의 물을 이제 모으면은 30억 톤이 이제 물이 저장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댐을, 그 댐을 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게끔. 그렇죠. 그 댐을 열면은 서울이 6m 잠기는 걸로 통계상은 그렇게 직결됐어요. 그래서 그 댐을 이제 100m 언제를 쌓아가지고 그 금강산 댐을 만들었는데 그 결국 실패했지요. 실패했죠. 그리고 첫째 목적은 수장하자는 게 목적이 됐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강이 보면은 3분의 2이 북한강이에요. 물량이. 북한에서 수문을 닫으면은 남한강이 이제 수자원 부족으로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물을 모아가지고 남한에 흘려보낼 때 몇 시간이었는데 돈을 얼마 달라 해서 돈벌이를 하려 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돈벌이 목적. 세 번째는 한변에서부터 고성까지 백리구를 뚫었는데 이거는 발전소를 하는 건 물을 낙착시켜가지고 그 물을 고성을 통해가지고 바다에 낙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리구를 뚫는데 그 백리구에 보면은 땅끝 석대가 동시에 출발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군사교통로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이 땅굴을 이용해서 물길을 이용해서 후방에서 전연까지 아무런 거침없이 땅굴을 내밀 수 있는 군사교통로로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걸 건설했지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 실패한 원인은 금강산 일대, 강원도 일대는 거의 석회암이에요. 그걸 뚫을 기술이 없었구만. 아니죠.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은 다 균열돼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은 일정한 수위까지는 차는데 그 다음에 차지 않는 거야. 밑으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그 한강부터 봤어요. 한강에 도대체 물이 얼마나 줄었겠는가 봤는데 그대로인 거야, 이게 물이. 그래서 그때 이게 하강암 돼서 물이 계속 침수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저거 막을 수 없다 했던 게 아마 저것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내려 못 가게 이제 그 흙을로 메우겠다고 정주영이 소 가지고 온 덤프트럭 100대를 동원시켜가지고 흙을 퍼서 날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개군을 채운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그게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정주영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트럭을 동원해서 흙을로다 어떻게 메어보려고 했는데 턱도 없는 흙 분량이다 보니까 그냥 실패하고 말았네. 그래, 그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환경북도 김책에다가 티탄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티탄 강사를 하면서 군도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티탄을 채취하고 했는데 그때 그 운송수단이 없어가지고 부총참부장한테 이제 그 덤프트럭 석대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총참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 덤프트럭을 장군님께서 세계군, 안변, 고성 뭐 있죠. 내놓고는 다른 데 내보내지 말라 했다. 왜 그걸 내보내면 안 되는가 하니까 남한의 경제력이 선전된다. 그래서 그 차를 못 가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차를 잠시 빌려 쓰려고 함경북도에서 좀 달라 했더니 이게 지방으로 퍼지면 주민들이 소문이 난다. 그래. 그거네요. 한국 트럭이 좋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자동차를 만들어도 뭐 망치로 만들지 않아요. 하마로 두드려서 만들고. 그렇게 저렇게 정교화되고 현대적인 자동차를 뭐 구경도 못했거나 볼 수가 없지.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차를 북한 사람들이 본다는 거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북한에 선전하는 꼴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안변이나 고성이나 이쪽 지구에 서만 사용하고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김정일이 말이면 방침이라 하잖아요. 그 방침을 정한 거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 계셨을 때 지금 총참모부 소속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총참모부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군인들과 많은 접촉도 했을 것 같은데 북한의 상위 1% 있는 군부 쪽에 그런 사람들은 통일을 바랍니까? 저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통일 뭐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실제 통일할 의지가 있는가? 이거는 당에서 통일하니까 밑에서 통일하지 간부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전쟁을 위한 통일. 이거는 남한 통일이지 북한 통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서 무기로 싸우면 한국이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지. 그 889 사단장하고 이게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사단장이 가져온 책을 하나 봤어요. 그 책이 뭐인가? 절대 비밀하고 사단장의 한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적군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전략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물어봤어 사단장하고 이거 전쟁을 해내겠는가 하니까 전쟁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군단 사단장이 그 사단장이 소장인데 왜 못하는가 하니까 이 미사일 제원들 보면은 자들 무기는 전부 눈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냥 목표물 하면은 그냥 들어온다는 게지. 근데 국군의 무기가. 북한의 무기는 실제 뭐 해서 명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거의 없거든. 미사일 같은 것도.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진다. 그래서 내가 금강산 관광 인민군 연합지휘부 온정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사정포 중대장들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은 모르니까 전쟁하면 우리 이긴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네 전쟁하면 이기나 하니까 자기네 포 한 문이 3발씩 쏘면 이긴다. 그 3발씩 쏘면 뭐 한 6,000문이 장사정포 남아 있는데 18,000발이 날아온다는 게요. 그러면 서울이 아수라장 되면은 그냥 이긴다는 거지.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군의 무기 실태를 다 아니까 진다,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교육받은 데는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긴다 하는 거는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은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못 이긴다. 왜 그런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후방에서 전연까지 뭐 물론 전연에 뭐 1군단, 2군단, 5군단, 4군단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 4개 군단 가지고는 내밀지 못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을 보면은 다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리 몇 개만 끊어놓으면 이제 넘어올 수가 없어. 가들이 도하 장비들 뭐 이런 게 우리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리가 끊어지면 나물로 임시다리를 만들어 놓고 넘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이에는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면 그거네요. 전방에 있는 북한이 4개 군단이 지금 전방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 전방에 있는 4개 군단 가지고는 우리 남하를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그 인연이 안 된다. 안 되지. 군사력도 안 되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북한군이 전방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간에 다리를 끊어 놓으면은 이미 통일은 된다. 그럼.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우리는 그래 하면은 정진, 김책, 신포 뭐 이쪽으로 그치. 원산 이쪽으로 바다로도 들어가고 공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쪽에서. 그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 저쪽은. 그래서 일단 전쟁을 일어나면 북한이 진다 하는 거는 북한의 고위층들이 생각하는 아하. 실질적이고 그게 이 사람들은 이제 적군 무기에 대한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야 이건 전쟁할 수 없구나 이런 전쟁 공포감 이런 데 있지만은 병사들은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전쟁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막연하게.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을 그냥 심심하면 하나씩 쌓아 올리잖아요. 진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우리 선생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도 미사일을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있었습니까? 네. 북한 미사일을 쏘는 거는 그거는 보여주기 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러니까 뭐 위협적으로 또는 보여주식으로 지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체제 다짐용으로. 그렇지. 이게 우리 군사 이렇게 세다. 이런 이런 막연한 걸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장군님 둘에 묶어 세우는 한 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장군님 하지 맙시다. 장군님. 통일은 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에 뭐 통일을 하자 해서 지금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정은이는 지금 재계에 살기가 바쁘니까 두 개 국가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고 정일이가 봤을 때는 전쟁을 하면은 다 자기네가 죽는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두 개 국가로 가고 자기 왕권 통치만 그냥 가지고 그치. 가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굶어 죽고 정말 자유란 그 말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화스러운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도하고 자유가 무슨 의미 있는지도 정확히 뜻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서 장사를 하든 뭐 하든 해서 안 잡혀가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어찌 보면은 북한사에서 살 때도 물론 숨이 막혔지만은 그 숨막힘이 자유구속으로 숨 막혔다 하는 걸 알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 없죠. 그 사회에서 수령제일주의 수령님을 신념화, 신격화, 신조화하자 이런 생각으로 교육되어 와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는 수령이 말하면은 그걸 따르는 게 자유고 그걸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걸 따르는 게 삶이다. 이게 전부거든. 그러면요, 진짜 이게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북한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안타깝지.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계실 때 지금 거의 상위 1%에서 살다 계셨기 때문에 사실 탈북민들 중에 상위 1%에서 혹은 또 이제 고위층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물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북한에 계셨을 때 북한의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이 얼마나 그 당시에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에서는 일단 간부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국가의 모델로 보면은 물론 미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만 일본을 가장 큰 모델로 그렇죠. 생각하거든. 네. 자본주의 성공한 모델을.
그래서 일본을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간부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일본과 번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